안녕하세요. 그동안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저 혼자 잘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지금도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나고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죠. 처음부터 아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항상 가정이 화목하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너무 이뻐하셨습니다. 양가 집안 재력 비슷했고 결혼하고 바로 임신이 되면서 아내는 입덧이 심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확실히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임감은 엄청났었죠. 저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처가댁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처가댁에 과일이나 야채 정도는 싸게 넘기기도 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면서 지내다 보니 이런 게 정말 가족이구나.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펼쳐질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고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해?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어딜 나가겠다는 거야? 아이는 어떡하고? 생각이 있는 거야?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지. 내가 지금 생각 없는 여자로 보여?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기들 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고. 내가 그동안 참고 말 안 하니까 아기만 보는 여자인 줄 아나 봐. 출산도 했고 우리 아빠가 가게에서 분유도 갖다 주잖아. 그걸로 먹이고 아기 좀 보고 있어. 오래간만에 놀다 올 테니까 늦을 거야. 지금 나간다고? 이 시간에? 아직 분유 먹이기엔 좀 그렇잖아. 그리고 출산했으면 나가도 된다는 건 누가 그래? 우리 아이 키우는 건 당연하지. 태어난 지 50일밖에 안 됐는데 이건 좀 아니지. 차라리 낮에 나갔다 와.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낮에 아기 잠시 봐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낮에 볼일 보고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기는 10달 고생해서 아이 태어나게 했으니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아들 아무나 낳을 수 있는 거 아니라며 매일 밤마다 밖으로 싸돌아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에 정말 당황하게 되었죠. 그래요. 10달 동안 입덧 정말 심하게 하고 배가 급격히 불러서 양쪽이 전부 다 트고 거기에 더해 출산의 고통까지 심했으니 충분한 보상해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건강한 아이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가 좀 어린 상태에서 결혼하긴 했어요. 그래봤자 그땐 아이가 저는 26살이었고 아내는 24살이었습니다. 저 때는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결혼해야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출산하자마자 밖으로 돌아다닌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대화로 통하지 않으니 점점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털어놓게 되었었죠. 당연히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자들은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았고 좀 더 자세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니 산후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었고 증상들이 비슷하게 나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저희 어머니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한창 농사일 바쁠 때 아기를 출산해서 많이 곤란해 하셨지만 아기가 우선이라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산후 우울증이 아닌 것 같다며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사를 해보라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절대 남자가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저를 향한 순수한 눈빛에 한없이 착해 보이는 얼굴과 미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착한 모습에 빠지게 되었던 거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았었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까지 샀었는데 한순간에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 같았어요. 새벽 늦게나 돼서야 들어온 아내를 잠 안 자고 마주했을 때 너무 화가 나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어머니도 참기 힘들었나 봐요. 얘, 너 여기 앉아봐라.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일 중요한 시기에 모유를 먹이기는커녕 분유로 아이 배를 채우라고 던져주고 너는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퍼먹고 와? 너는 이게 지금 결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무슨 불만이 있으면 말이라도 하던가. 산후 우울증인가 그런 게 있다더만 너도 그런 거야? 산후 우울증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거고 어머님이 아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아 10달 내내 입덧하고 고생해서 그것도 아들을 낳아줬으니 제 할 일은 끝난 거죠. 저도 고생했으니 당연히 몸 좀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좀이 쑤셨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좀 풀고 오겠다는데 이 정도 보상도 저는 바라면 안 되는 건가요? 아이 태어났으니까 평생 동안 뒤치덕거리만 하다가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하라는 거냐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삶의 원동력을 얻기 위해 지금 행동하는 거고 이런 부분 이해해주지 못하면 이혼해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혼한다면 아기는 당연히 어머님이 키워야 되겠죠? 그럼 막장까지 보고 싶지 않으면 제가 뭘 하든 그냥 신경 끄시고 어머님 손자나 잘 돌봐주세요. 피곤해서 눈 좀 붙일라니까 아기 안 울게 잘 돌보시고요. 아내는 아이의 육아와 가정일에 대해서는 손을 뗀 것 같았어요. 그저 껍데기와 결혼만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기 할 일은 끝났으니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말만 반복했었고 언제든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저와 왜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날 사랑해서 결혼한 거냐고. 그러니 사랑했으니 만났고 원하는 건 다 해줬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철저하게 무시해서 화가 난 거라고 되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깨면서 칭얼거리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방문 닫아버렸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았죠. 저도 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데 너무 불공평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저도 아내와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배고프다고 힘들게 분유 먹고 있는 제 아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부족함 없이 잘 커가길 바라며 아내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면서 묵묵히 기다려 주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었어요. 어머니도 점점 한계에 부딪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처갓댁에 찾아가게 되었고 제가 들고 일어서자 아내도 엄청 놀란 듯 부랴부랴 처갓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저도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엄마로서 단 한 번도 아이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경숙이와 앞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사느니 이혼하는 게 낫죠. 장모님 딸 반품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 너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엄마 별일 아니에요. 저희 부부 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니, 뭔 일이길래 가게가 떠나갈 정도로 소란스러운 거야? 아기는 어쩌고 너희 둘 다 여기 온 거냐? 자네 지금 일해야 하는 시간 아닌가?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자고 하던지. 손님들 많은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혼 한 해 만에 소리하면 우리가 당황스럽잖아. 아버님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이셨고 아내는 그런 아버님의 목소리가 무서웠는지 몸을 떨고 있었어요. 아마도 아내는 사고를 한두 번 친 게 아닌 듯 했어요. 제가 하소연을 하니까 바로 아버님께서 아내를 무섭게 쳐다보고 계셨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혼하겠다는 말부터 튀어나와
당황하셨길래 침착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고 제 입에서 나오는 사실이 모두 맞냐며 두 분 다 경악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저 나름대로 헤쳐나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며 지금 저희 집에 어머니께서 농사일도 안 하시고 아이 돌보고 계시다며 그동안 아내의 만행을 전부 털어놓게 되었고 아버님은 아내의 가방을 순식간에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지갑을 열더니 계산대에 있던 가위로 카드랑 카드는 전부 잘라버렸어요. 저는 아내가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생활비 자체도 주지 않았지만 아내는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카드를 자르려고 하는 순간 절대 안 된다며 난리치며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니 너무 철이 없어 보였어요. 이런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수백 번 후회했습니다. 아버님은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낳았으면 부모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며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제 입에서 달라졌다는 말이 나올 때 그때 카드를 다시 돌려주겠다며 이런 문제로 한 번만 더 가게로 찾아올 시 인연까지 끊겠다고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손님 떠난다고 아내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결국 이런 사태를 한번 겪게 된 아내는 저에게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났는지 무서울 정도로 째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내를 철저하게 무시했고 제발 정신 차리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행동이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줄이 끊기니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는지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보며 한숨만 쉬더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집안일이랑 아기도 잘 돌보고 있잖아. 카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줘. 약속 지킬 테니까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 달라고.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뭔 약속을 지키겠다는 소리야. 당신이 하는 일은 당연한 거고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쭉 이어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당신이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때 아버님은 어떻게든 물건 하나 더 팔아보려고 가게에서 손님비 맞추며 힘들게 돈 벌고 계시는데 당신은 자기가 당연하게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흥청망청 돈을 썼으니 그만한 벌은 받아야지 않겠어?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제발 뉘우치고 똑바로 좀 처신 좀 해. 아내는 입이 엄청 튀어나와서는 아이한테 분유를 먹이고 있었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길래 행동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는 불만이 점점 줄어들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퇴근한 순간 힘들었을 아내를 생각해 전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씻기는 것부터 해서 조금이라도 밀려있는 일들은 다 도와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 하라고 맡기지 않았어요. 비록 삐걱거린 상황이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자신이 한 발이라도 더 움직이려는 노력을 보이다 보니 어느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철이 들은 듯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난리치지 않았고 아이도 잘 돌봐주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위태로운 적도 많았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막 나가진 않았어요. 그동안 자기 아들과 정이 많이 들었는지 힘들어도 참고 또 참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카드는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장인어른께서 개인적으로 쓰지 말고 아들 태웅이가 학원이나 원하는 거 있으면 사주라고 건네준 카드였어요. 모든 카드 내역서는 장인어른께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아내는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저에게 생활비 받으면서 가끔 사용하는 게 전부였죠.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난 만큼 젊었을 때 결혼했지만 모든 게 좋아졌고 최대한 싸우지 않으려 노력해왔어요. 태웅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내의 노력에 감사했고 제 마음도 많이 풀려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태웅이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 아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에 옛날의 기억이 또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돌발 행동에 아들도 불만이 많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자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항상 혼자만 생각하시는 건데요?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지금까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니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나이 드셨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차라리 이럴 거면 아버지랑 헤어지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극장에 같이 들어간 남자는 누구예요? 팔짱 끼고 눈웃음 치며 들어가던데요? 그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요? 저만 본 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제 친구들이 몇 번이나 봤었어요. 아들이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던 고백에 충격을 받았고 아내가 바람을 피울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습을 보게 되니 자기는 절대 그런 거 아니라며 발뺌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라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었죠. 아들 나이가 32살이었고 그 여자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자기 엄마는 창피해서 보여주기 싫다고 저만 보여줬었는데 그동안 자기 엄마를 봐서 그런지 확실히 인성 바르고 뭐든지 똑부러지는 여자였습니다. 고개도 못 가누고 살겠다고 분유 먹던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자기 앞가림하면서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고 싶다고 소개한 거 보면 그래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잘 자라온 것 같아 너무 고마웠어요. 아내와도 관계에 있어 당장 이혼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식 하기 전에 이혼하는 건 양가 집안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결국 별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태웅이 결혼식 끝나고 이혼하는 건 다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법적인 처벌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거라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자기는 절대 잘못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 남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저 동네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며 얼버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더 이상 아내와 살아갈 의미가 없었어요. 얼마 뒤 아내는 집을 하나 구해 아들과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짐 싸서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자기는 결혼식 하는 날 자기 엄마가 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더 중요한 상견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의 인생에 저와 아내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도 자식 하나 보고 여태까지 참고 지냈었고 결혼식 이후 아내와 지긋지긋했던 인연을 끝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고 아내는 그래도 여태껏 자기 아들 나름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예비 며느리와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아내는 처음 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과 사부인께도 궁금했던 점들 전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사돈 어른은 그냥 묵묵히 여자들의 대화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고 아내의 돌발 행동은 나오지 않아 좋게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행복하기만 바라는 결혼식 당일이 다가오게 되었네요. 별거 중인 아내 또한 결혼식에 늦지 않게 참석하기로 대화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와서 인사도 드려야 하는 날 생각보다 늦게 오더라고요. 사돈댁은 일찍 서둘러 온 상태라 아내를 찾으며 어디 갔냐고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런 질문들에 대충 상황을 만들어 얘기했지만 마지막까지 실망시키는 모습에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아내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걸어오고 있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경직이 되면서 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제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너무 놀란 듯 휘청거리고 말았고 아내는 처음 본 남자에게 팔짱을 끼고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사돈댁에서도 보고 말았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결혼식 끝나고 이혼하기로 결정 본 상태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 같은데. 어차피 이혼할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우리 아들 결혼식 같이 진행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그냥 하객으로 지켜보기만 한다고 했는데 별 문제 없는 거잖아. 재우씨, 인사해요. 우리 전 남편이에요. 지금 나랑 장난해? 당신은 우리 아들 결혼식을 망치고 있다는 거 몰라? 이 상태로 정상적인 결혼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머니는 항상 자기 생각만 하고 편한 대로 행동하시네요. 정말 질리네요. 아버지, 제가 예전에 말한 사람이에요. 극장에서 팔짱 끼고 같이 들어갔다고 했었죠? 저기요, 지금 개념이 전혀 없으세요? 얼마나 심각한 행동을 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제 결혼식장에서 나가세요. 꼴 보기 싫으니까 제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당신이 왜 안 써던 팔짱을 끼고 있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자기가 여긴 어떻게 그럼 두 집안이 결혼하는 거였어? 여긴 내가 잘못 온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야? 둘이 아는 사이인 거야? 무슨 사이야? 나한테 바른 대로 얘기 안 해? 둘이 어떻게 알고 지내고 있는 거냐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팔짱을 끼고 걸어온 상간남이 충격적이게도 사부인과 불륜관계였고 제 아내와도 오랜 기간 애인관계였던 게 밝혀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돈어른과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였는데 아내와 사부인과 상간남 사이를 끼어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사부인이 사돈어른을 속이고 며느리를 사돈어른 딸처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상간남의 딸이었고 그걸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상간남을 사이에 두고 자기가 본처가 맞네 아니네를 두고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을 것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 사실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사부인을 쳐다보며 지금의 상황을 부정하고 자기가 처음 본 사람의 딸이라고 말하는 사부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사돈어른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기랑 뚝 닮았다고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부인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꺼내면서 어떻게든 상간남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상간남은 아기가 있는 걸 싫어하고 연애만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고 여태까지 비밀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상간남은 천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상간남의 멱살을 잡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순간 엄청난 말이 예식장에 울려 퍼졌고 양가지방과 상간남까지 아내의 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태껏 지극정성으로 힘들게 키워온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이 아내의 입에서 나왔고 저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신만 자식이 있는 줄 알아? 나도 이 남자의 자식이 있다고. 그것도 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2살 더 많지? 그건 무슨 말이겠어. 네가 첩이라는 소리라는 거야. 어디서 첩 주제에 본처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당장 이 손 안 놔? 재우 씨는 나밖에 모른다고.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30년이 넘었어. 한 번만 더 까불었다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의 자식이라고요? 지금 그걸 저보고 믿으란 소리예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미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거짓말하시면 절대 어머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하신 말 거짓말이었다고 당장 말하세요.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빠랑 나는 어떤 관계인 거야? 우리 둘이 결혼할 수 없는 거야? 우리 피를 나눈 가족이었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고
사돈어른은 목덜미 잡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결혼식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내의 말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다른 남자와 또 다른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단 한 번도 제 아들이 저와 닮지 않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식성도 비슷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저랑 많이 닮았다는 말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이 저는 무조건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믿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결혼식장을 뛰쳐나갔고 결국 그날 진행이 되어야 할 결혼식은 취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양가 집안 상간남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와 동시에 아내와의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30년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왔었는데 자기 엄마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다는 게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겨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얼굴이 반쪽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 말은 귀에 들리지 않는지 아들은 저와의 유전자 검사를 하길 원했고 저는 아내의 말이 진짜라면 더 큰 충격이 올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게 더 큰 아픔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내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아들은 유전자 불일치 검사 결과지를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에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느끼는 감정을 위로해주다가 오해의 감정으로 받아들일까봐 다가가지 못했어요. 아들의 눈빛에는 저를 바라보며 아버지라는 말을 입 밖으로 뱉고 싶다는 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참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는지 결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아내에게 찾아갔지만 다른 데로 도망을 갔는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거짓된 삶을 살게 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이혼 말고는 없었습니다. 상간남의 소송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사돈어른과 며느리의 유전자 검사 결과 또한 불일치로 나오게 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사실을 접한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사돈어른은 자기 딸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등을 돌려버린 상태였고 그 집안은 더욱더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러도 아들은 전화 한 통 없었고 받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 머릿속이 정리가 필요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상간남은 꽤 유명한 카사노바라고 알려진 상태였고 저희 말고도 여러 번 소송건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죠. 어찌됐든 상황 정리가 끝이 나고 상간남에 대한 소송 위자료와 아내에게도 이혼 위자료와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두 사람에게 적용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런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아들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모두와 인연을 끊은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매일 홀로 술에 의지한 채 지내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인터폰에서 보게 된 얼굴은 6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아들이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며 들어온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에게 죄를 지은 것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저를 그동안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주셨는데 진짜 아들이 아니라 많이 실망하시고 힘드셨죠? 저도 그동안 믿을 수 없는 결과들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 눈에 너무 밟히고 저까지 없으면 홀로 외로이 살게 되실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 맞는 거죠? 제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주셨잖아요.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30년 넘게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나은정보다 기른정이 더 애틋하다면서요. 제가 평생 아버지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에서 아버지와의 인연은 정리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 탯줄 잘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를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의심조차 해본 적 없는데 내가 왜 널 아들이 아니라고 등을 돌리겠니? 지금도 네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가슴 아픈데 태용이 너는 평생 내 아들이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뭉쳐서 평소처럼 잘 지내면 그걸로 된 거야. 너와 나는 피를 나눈 사이보다 더 지난 세월의 피를 나눴잖니. 사랑한다 우리 아들 태웅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아버지로서 부족했고 잘못했던 거 미안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주며 서로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들은 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에 오열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라며 아버지의 큰 품으로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어렸을 때나 컸을 때나 똑같은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들과 저는 더욱더 사이가 진득해졌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과거가 어찌되었든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개념 없는 아내를 만나 저와 아들의 인생이 정말 힘들었지만 여기에 모든 걸 담아 훌훌 털어버리고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일은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아내의 소식은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이 나고 저희는 이사하면서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절대 두 발 뻗고 잘 수 없을 거고 앞으로 사는 삶이 불행만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겠네요. 죄 짓고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으니까요.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진한 사이로 지내고 있는 저와 아들에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 아들에게 더 많은 애정이 담긴 응원의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고 있지만 그 마음 제가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행복하게 잘 살 테니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언제나 행복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